안녕하세요, 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좀 이른 시간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지금 시간이 6시 23분. 오늘은 좀 아침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예전처럼 진짜 건너편 방송이 초창기에는 정말 이른 시간에 시작했었거든요. 제 방송 6시부터 7시까지 아침 방송,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들, 이런 컨셉의 이제 방송이죠. 걷는 부부.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제 이야기의 집중도, 방송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주중에는 수요일, 그 다음에 주말에는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간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봄이 이제 끝나가고 여름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계절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중심에 있는 그런 날입니다. 5월 27일이고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근데 날씨가 이렇게 흐리네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걷기가 좀 좋습니다. 바람도 솔솔 불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실 살짝 썰렁하다, 살짝 쌀쌀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걷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딱 적당한 날씨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걷다 보면 땀이 나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걸어주면은 정말 좋죠. 걷기 위한 날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햇빛도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살짝 비가 오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날씨가 맑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살짝 좀 난감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계속 좀 달고 살고 있죠. 비염. 이비인후과를 좀 전전하면서 좀 치료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코를 낫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좀 생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교롭게도 지난 2주간,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음주를 많이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데, 지난 2주간, 지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금주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름 됐네요. 이제 보름 동안 술을 한 방울도 되지 않았어요. 살짝, 그러니까 의도성과 제 의도도 있습니다. 의도와 함께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 비염 치료, 좀 약을 먹고 이러니까요. 조금 약간 좋은 쪽으로, 한편으로 좀 치료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한 가지 같이 이제 이렇게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한 보름 동안 이렇게 술을 안 마신 거는, 와, 지난 한 10년간, 10년을 돌아보면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거 아시죠? 하여튼간에 지금은 거의 금주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완전히 이제 술을 끄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몸이 약간 좋아지면서 또 좋은 날에는 그냥 한 잔 뭐 여유롭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좀 술은 마시지 말자. 제가 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계획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술을 좀 적게 마시자 뭐 이런 것도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9월 18일부터 방송을 시작해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해를, 예, 2번 맞이를 했습니다. 2022년과 23년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술을 한번 끊어보자. 끊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줄여보자. 약간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함께 이제 겸비를 하고, 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날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이죠, 살짝 좀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이쪽에 살짝 갈비뼈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충격이 좀 있었죠. 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근력 운동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운동하면서 부상이 좀 잦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물론 부상을 안 당하고 이렇게 몸이 건강하게 계속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죠. 사실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좋은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다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마 운동선수들도 그럴 겁니다. 훈련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비슷한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하다가 어깨,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 팔꿈치, 그 다음에 약간 허리 부분, 그 다음 등 부분,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부상들이 항상 있어 온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이게 참 고날 일은 아니지만 운동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그 다음에 좀 높은 중량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할 때 이런 부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 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좀 더, 예, 도전적으로, 예, 운동을 하자, 중량을 높이고요, 예,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웨이트를 할 때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좋은 운동과 부상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벽을 깨기 위해서 계속되는 어떤 시도도 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는 게 진짜 고날 일은 아니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운동하는 건 사실은 진짜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부상 한 번 당하고 나면, 지난번에 어깨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형외과를 갔죠. 왜냐,
이게 오랫동안 낫지가 않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동안 어깨가 그대로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버티다가, 그리고 운동도 했어요, 그때마다. 근데 계속 그런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정형외과에서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뭐 뼈가 잘못됐다든지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일부 염증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와, 이게 계속 운동을 해오는 사람한테 운동을 약 한 달간은 쉬어야 된다, 그래야 낫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통증이 있어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막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가벼운 운동도 결국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일상에서 곁들일 수 있는 운동, 그거조차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를 낮춰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쉬어라, 안 그러면 안 낫는다, 딱 이렇게 그때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은 쉬었어요. 운동을 쉬었죠. 진짜 딱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낫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어깨에 통증이 없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약간 갈비뼈 부분에 통증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좀 그랬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제 일종의 좀 특기이자 취미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 약간 그게 좀 많은 아쉬움으로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건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이제 되새기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안경이 좀 문제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언제였나, 한 1년 됐나요?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방송하다가도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그걸 닦으려고 하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네.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그날로 이제 금이 가서 안경이 깨졌죠. 렌즈를 이제 새로 한 그런 날이 있었는데, 방송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수시로 한 번씩 제가 떨어뜨릴 때가 있었어요. 특히나 코로나가 막 활기치고 이럴 때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들 경험하실 겁니다. 안경이 좀 벌거치게 되는 거. 네. 안경을 이렇게 착용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때 마스크와 안경이 뭔가 겹쳐지는 거. 그러니까 코 부분도 그렇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은 귀입니다. 귀. 마스크 이 거리 부분이 안경의 다리하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엉켜가지고요. 네. 마스크를 벗을 때 안경이 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또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렌즈를 새로 한 개, 제 기억으로 한 서너 번 내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만 해도. 네. 그 기간 동안에만 한 세네 번 렌즈를 이제 그렇게 교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 또 안경점이 있어요. 네. 제가 있는 이 지역에 안경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가 좀 친절하고, 예, 제가 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곳이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단골이죠. 말하자면 단골로 이렇게 이용하는 안경점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약간 자기 안경에 대해서 조금, 내 안경은 내가 이거를 진짜 딱 맞춰서 나한테 적합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 딱 내 체형에, 그러니까 내 얼굴 모양에 내가 맞춰서 쓴다, 뭐 이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안경사들이 잘 맞춰주죠. 안경을, 요거 좀 나한테 맞게 해주세요 이러면 딱딱 이렇게 어떻게 조절해 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부분, 나한테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결국은 내가 좀 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렌즈가 깨졌을 때 렌즈를 이제 바꾸러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경점이요, 그 미세 조절을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얼굴형에 이제 딱 마침맞게 내가 진짜 편하게 안경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마 약간 대칭해서 어긋나던가 뭐 이랬을지도 모르죠. 예. 그 안경사가 봤을 때는 조금 대칭해서 어긋났다든지, 아니면 좀 그들만의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안경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손님의 안경을, 예, 이렇게 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전에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거기에 항의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매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사장님한테 딱 이야기를 잘 해놨죠. 자꾸 이걸 만지는데 좀 안 만졌으면 좋겠다.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조금 안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과잉 친절이라고나 할까요? 병원도 좀 일부 병원 보면은 막 과잉 진료 이런 게 좀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안경점들, 예, 약간 과잉 친절로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좀 있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다니던 안경점을, 단골이라고 했죠, 바꿔볼 생각까지 했었어요. 뭐 안경점이야 많으니까 다른 데로 가서 안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웬걸. 진짜 그때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딱 갔어요. 어떤 상담을 받았어요. 제 안경에 대해서 좀 뭐 안경 도수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그 안경사한테 이렇게 딱 좀 전해줬는데, 거기 안경사가 2명인가 있었습니다.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있었는데, 남성 안경사한테 그 안경을 주고 나서 여성 안경사가 그거를 집어들고는 또 조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로 굴렸다가 저기로 굴렸다가 막 뭐 나사를 쪼였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은 그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지금 상태의 안경, 이 안경을 다시 재조정을 한다는 게 탐탁치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안경점을 갔더니 그렇게 다시 안경을 만지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또 이용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용을 못하고 또 다른 안경점을 갔더니 뭐 나한테 맞는 그 도수의 렌즈가 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뭡니까, 돌고 돌아 다시 제가 원래 갔던 그 단골 안경점에 다시 눈물을 머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돌돌단이었습니다. 돌돌단. 돌고 돌아 단골 안경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와, 마치 운명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또 이슈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런 경험 또 안경 많이 끼시는 분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경 렌즈를 좀 주문하거나 할 때가 있죠. 난데없이 제가 잘 쓰던 그런 무색 투명한 그런 렌즈가 있었는데, 그 렌즈를 사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노란색 렌즈, 무슨 약간 자외선 차단, 뭐 이런 이제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렌즈 색깔이 바뀌는 케이스. 심지어는 저는 최근에도 갑자기 렌즈를 새로 하나 맞춰가지고 끼웠는데, 안경점에서는 잘 못 느꼈어요. 안경점 자체가 워낙에 밝잖아요. 너무 환해가지고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그 새로 맞춘 안경을 껴봤더니 초록색인 거예요. 이게 색깔이 또 희한하게 초록색이 약간 선글라스 느낌? 그러니까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진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좀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더라? 퍼펙트 UV 차단?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간혹 노란빛이 나오기도 하고, 뭐 블루라이트 차단? 그건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기능이 있어요. 좋아요. 기능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사용자한테, 그 손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은 있긴 한데 안경을 꼈을 때 색깔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경 쓰는 사람들은 진짜 안경에 이 렌즈가 세상을 보는 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 안경에 따라서, 어떤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완전히 이제 돌변해 버립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안경을 사용하는 분들. 근데 그거는 그런 설명은 안 주고, 단지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이런 좋은 렌즈가 있으면 그걸로 해드릴까요? 그걸로 해달라고 하지. 뭐 좋은 기능이 있다는데 그걸로 해준다는데 해달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색깔이 노래지는 거예요. 주변을 이제는 앞으로는 그 안경을 끼는 시간까지는 항상 노란색 세상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초록색으로 이제 사물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 오히려 정말로 이제 친절하다면 그런 그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설명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갑자기 또 방송을 계속 하는 중에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옷이 거의 다 젖었는데요. 오랜만에 우천 방송 좀 이렇게 내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토요일 이른 아침에 살짝 소년 섞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오전에만 이렇게 비가 오고 또 금방 하늘이 갤 것 같습니다. 건능풍구 방송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들 결국은 뭡니까,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말을 맞아서
좋은 일들 많이 생겨나시기를 바라면서 걷는 풍부 오늘 5월 27일 아침 우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수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